반갑습니다. 마포매시브에서 용산고 영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봉현입니다. 자, 여러분 아직도 용산고의 시험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 영어가 어땠는지 궁금하고 좌절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꾸 누가 서술형 탓을 하네요. 네, 여러분들 많이 서술형 틀렸을 겁니다. 뭐 틀렸니? 서술형이요. 뭐 틀렸어? 서술형이요. 뭐가 어려웠어? 서술형이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공부도 해야 되니까 요거는 그냥 빨리 읽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나의 양력이고요. 저는 이런 길을 걸어왔고요. 저의 길에 자신감이 좀 있습니다. 영어도 잘 가르치거니와 여러분 용산고에 대해서 가장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가르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또 한 번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자, 뒤에 보시면 여러분 요 내용이요. 사실은 제가 2달 전에 중간고사 설명하면서 했던 얘기거든요. 그때도 제가 주구장창 얘기하고 머리에 핏대를 올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학년 때는 사실은 요 결과 조금 다른 결로 배웠어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채로운 형식의 문제들을 많이 봤지만 제가 2학년 올라오면서는 다를 수 있다. 진짜 용산고의 진면목이란 이런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공부 안 하고 공감도 안 해주다가 지금 와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걸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당시 했었던 얘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뒤에 맨 뒤 문장들입니다. 자, 지금 맨 뒤에 있었던 이런 지문의 문제들의 답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일까? 시간이 없었던 얘기죠. 안 푼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못 풀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실력은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앞에 있는 객관식과 뒤에 있는 서술형 중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객관식을 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걸 날려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만 안 푼 겁니다. 못 푼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물론 보기 싫지만 시험지 꺼내놓고 차분한 상태에서 영작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잘 돼요. 여러분 요거를 한번 겪으셔야 이게 지금 내가 단순하게 서술형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앞에서 내가 시간 관리라던가 빨리 읽는 연습이 안 돼 있구나를 바로 느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현상 올해도 일어났죠. 똑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서술형이 어렵다고 서술형 해야 된다 서술형 해야 된다. 아니 무슨 서술형은 계속 연습하고 자료도 넘쳐나잖아요. 근데 왜 앞에 있는 건 안 하죠? 자, 지금 여기서 똑같이 맨 뒤를 못 풀었어요. 똑같이 못 풀었어요. 자, 이 학생은 서술형 공부를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했는데 못 푼 게 아니라 안 푼 거야. 자, 여러분 우리 안 푸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얘기 잘 들으시고 어떤 공부로 기말고사를 맞이해야 될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 자꾸 서술형 탓을 합니다. 하지만 해석이에요, 문제는. 자, 내가 지금 무슨 단어를 쓸까 했는데 제가 지금 잠깐 참느라 버퍼링이 있었습니다. 자, 영어 선지가요. 지금 우선 길게 등장을 했는데 거기다가 우리 모두 고르기까지 있습니다. 자, 모두 고르기가 나오면 남학생들은 특히 힘들어요. 왜? 집중력이 그 정도로 발휘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답을 하나를 체크하면 밑에까지 읽고 싶지 않은 게 온몸에서 티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놓치고 실수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는 문제도 틀리게 만드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것까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서술형은 조금 있다가 약간의 팁은 드리겠지만 사실은 요거는 제가 수강생들을 위해서 좀 아끼겠습니다. 변형도 마찬가지고요. 자, 왜 이러냐면 사실 서술형과 여기 있는 변형 지문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약간 용산고 스타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저의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이따가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요거 신경 쓰시면 큰 도움 될 거는 확실합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영어 선지가 24개 객관식 중에서 11개가 나왔고요. 모두 고르기는 6문항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모두 고르기가 전부 다 영어 선지랑 합쳐진 건 아니에요. 왜? 어법도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어법에 있는 모두 고르기도 있어서 요거는 제외하고 한 3문장에서 4문제 정도가 대부분 내용일치 영어 선지랑 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리 하나 더 예측해 드릴게요. 기말고사 때 그리고 2학기 때 추론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글을 바르게 이해했다거나 추론했다라는 건 내용일치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단순하게 내용을 우리가 긁어서 매칭하면서 풀지만 나중엔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응용하고 곱씹어야 되는 과정이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영어 선지가 나왔다고 해서 설마 그 정도로 힘들게 나왔을까요? 저는 괜찮던데요. 네, 그런 친구들 아주 잘하고 있지만 아닌 친구들을 위해서 수치로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들어가자마자 저희 2번에서 요런
내용일치를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2개 고르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 있는 거 81단어입니다. 보통 한 지문이 100단어에서 120단어 수준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그거보다 살짝 못 미치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또 읽어내셔야 되는 거야. 아, 선생님 뒤에는 안 그러지 않습니까? 6번이에요. 자, 6번은 113단어가 나왔습니다. 에이, 선생님 그래봤자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60단어, 70단어, 50단어 나온 지문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싸그리 더해본 결과 887단어의 새로운 단어라 문장을 읽어내셨어야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기는 887단어라면 보통 7지문에서 8지문에 해당되는 그런 지문들을 새로 읽는 거거든요. 물론 위에 있는 지문과 연계가 되니까 읽는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머릿속에서 있는 스키마가 잘 작동을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빠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부담이 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애초에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 그냥 평소대로 ABC 문제 푸는 것처럼 풀다가 뒤에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서술형을 안 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빠르게 읽는 연습을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선생님, 그럼 해석 속도를 어떻게 빠르게 하나요? 본문만 딥다 들이다 보면 괜찮을까요? 물론 본문 분석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문장도 전부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플러스 알파로 새로운 문장을 해석 연습해야 되겠죠. 자, 그런 방법은 사실은 미안하지만 사교육의 교육을 받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는 저라고 자부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좀 힘들다면 챗GPT나 혹은 제미나이에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의 품이 조금은 들겠고 물론 완전히 다듬어지진 않은 형태겠지만 그래도 이것과 관련 있는 문장을 배열해줘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장의 형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스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오십시오. 아니면 선생님, 저 학원까지 가기가 힘든데 혹은 돈이 없는데 그러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래도 기본적인 범위 안에서 공개할 수 있는 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제가 용산고를 맡은 지가 4년 차인데 용산고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보고 못 가는 모습도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용산고 학원이 아니죠. 용산고에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좀 잘 뽐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사회적 책임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학원이라든가 용산고를 가르치시는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팁을 주고자 사실 이런 것도 같이 찍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유념하신다면 저에게 뭔가 도움을 청하시면은 제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드릴 테니까 DM이든 뭐든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영어 선지만으로도 어려웠느냐? 그 외에도 어렵다는 거 한 문제만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어법 문제거든요. 보통 어법 문제는요, 지문에서 딱 한 단어 밑줄을 긋든가 혹은 A, B 투부정사냐 ing냐 이런 식으로 2개를 가지고 비교해서 선택하게 만들던가 보통 요렇죠. 자, 하지만 우리는요, 여학교예요. 용산여고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밑줄이요, 싹 다 그어져 있어요. 아니, 그럴 거면 밑줄을 왜 그었냐? 그냥 1, 2, 3, 4, 5 써주고 그냥 이 문장에서 아닌 문장 고르시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굳이 잉크 값을 낭비하면서까지 여러분들한테 압박감을 좀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요거 푸실 때 이런 식으로 풀릴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 있는 단어를 모두 다 여러분들이 읽기는 하지만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문법은 지금 문법이라는 게 아니라 우린 어법을 풀고 있기 때문에 읽으셔야 됩니다. 문맥에 맞는지를 보셔야 돼. 자, 그래서 이걸 다 읽으시면서 어떻게 가시냐면 dictionaries are relatively good 했을 때 전체다가 모두 힘줘가 아니라 dictionaries 하고 나서 여기 동사네, 그리고 부사도 같이 나왔네 가면서 이게 맞지 아닌지를 읽으면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경중을 주셔야 됩니다. 강약, 중강약을 여러분들이 어디다 둬야 되는지를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를 잘 풀고 완벽하게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무슨 공식처럼 해석하게 되면 문법에선 통할지언정, 자, 어법에서는 그렇지 않은 문제를 저는 수천 개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수천 개는요, 대부분 평가원이나 교육청 안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요거 꼭 익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오래 걸리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들었으면 긴 문장 연습을 해야 되고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접근법이 있어야겠구나가 느껴지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서술형이 어떻게 나온지만 좀 보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공부를 하러 갑시다. 아직 시험 기간이니까. 자, 보시면 서술형 같은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거든요. 여러분, 근데 기본적으로 글의 내부, 지문 내부에 있는 걸 활용하는 게 있고요. 지문 밖에 있는 걸 우리가 끄집어와서 영작을 한다던가 단어를 집어넣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단 어렵다 쉽다를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어법 고치기지만 내부였어? 그럼 쉬운 겁니다.
여기 요약문 완성 외부야? 어려워요. 그리고 내부는 쉽다 이렇게 보통 여기죠. 근데 2번 여러분 서술형 5번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서술형 5번의 경우에서는요. 이 문장을 영작하는 게 여러분들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문장은 사실 원문이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야 되는 영작 답안은 요랬습니다. 원래는 A가 붙어갖고 단수 취급을 했었죠. 그래서 하고 나서 theoretical framework 이걸 가지고 단수 취급을 했는데 정답에서는 단수가 아니라 S가 붙어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원래는 프레임워크를 수식하면서 관계대명사 that과 explains 얘가 지금 들어가 있었는데 얘네 두 개를 그냥 설명하는 이라는 같은 뜻의 ing로 바꿔놨죠.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지치고 시간이 없으면 내부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게도 혹은 내가 뭔가를 작정해서 선생님의 얘기를 잘 들어서 이 문장을 그냥 외워버린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은 그냥 암기한 걸 문제도 안 보고 써. 조건도 안 보고 써. 왜? 시간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굳이 바꿔갖고 출제를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출제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학생이 어떤 걸 맞췄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걸 목적으로 한다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제 원안을 구성할 때 선생님들은 이 출제의 목적을 낱낱이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있었던 문장을 바꾸면서까지 한다? 그냥 단순하게 정답률을 조절한다고? 아니죠. 조건 잘 읽는지 확인하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공부를 했어도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으면 틀리게 만들 거야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발 읽으세요. 선생님이 출제한 건데 그리고 선생님의 문제가 여기 답이 그대로 있는데 거꾸로 보면 이게 좀 더 영작하기 쉬울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보통 이런 거 문제 안에 실제로 완전히 용산고 스타일로 그냥 규정이 돼 있는 것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를 자랑하는 것도 맞지만 네,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를 수년간 계속 얘기하고 연구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속지 않고 인터넷 안에서 올바른 정보에다가 지금 몰두할 때가 됐습니다. 이분이 한번 겪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험만큼은요. 제발 새로운 문장 읽는 연습 완벽하게 좀 하시고요. 그리고 서술형 시간도 당연히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 확보된 내에서 조건 잘 따져가면서 좀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메타인지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는지를 자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고 있죠? 그리고 강사 여러분들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학생들한테 요구하고 가르치고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이 답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일하게 혹은 정말 진지하게 이 시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건 저는 제가 아직까지는 맞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점수 맞기 전에 올바르게 공부하는 법부터 같이 익히시고 좋은 점수는 따라오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별거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얘기 할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도를 걷는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맞는 방법 그리고 이게 유일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시고 혹은 안 되시면은 저에게 언제라도 제발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영어 생활 그리고 나중에는 행복한 대학 생활까지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영어로 지식인을 만드는 매시브 강사 팀 용산고의 조봉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